레코딩이 예, 레코딩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HCL 세임타임 관련해서 버전 11.5 프리 릴리즈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지난 한 2달 정도 업데이트된 내용하고 그다음 세임타임 미팅 프리 릴리즈 버전 11.5에 대해서 설치 관련 팁 몇 가지 사항들을 전달하는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세임타임이 이제 이전부터 뭐 있어 왔지만 HCL이라는 브랜딩을 새롭게 갖추고 나면서 크게 아키텍처라든지 또는 기능 측면에서 많이 이제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마디 키워드로 지금 정리를 한 게 모든 기기, PC든지 웹브라우저든지 아니면 모바일까지 다양한 기기에서 심리스하게 대화가 연결되는 부분들, 요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persistent chat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HCL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는 세임타임에서 새롭게 제공이 되고 기존 전통적인 메신저에서 이제 최신의 어떤 트렌드를 담아서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버전 10일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IBM 세임타임이라고 이 IBM 브랜드를 달고 있을 때와 지금의 HCL 세임타임이라는 큰 차이점이 persistent chat이고 그거는 버전 10일부터 시작이 됐다. 버전 11은 이미 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버전 11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크게 변경된 내용들 이야기할 때 보통 WAS나 DB2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에 사용자 경험을 강조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새로운 세임타임 프락시 서버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서드파티 회의 미팅 솔루션 연동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시점 2020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점에 최신 버전은 세임타임 버전 11의 FP2, 픽스팩2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미팅 관련해서는 프리 릴리즈 버전으로 버전 11.5가 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웹 RTC 기반의 미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크게 달라진 점이고 물론 이제 기존 버전 11에서의 세임타임 커뮤니티 서버나 세임타임 프락시 서버를 통한 메신저에 대한 부분도 많은 기능 향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하반기 예상되는 버전 11.5가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서 다양한 미팅 기능도 업데이트가 될 거고 기존의 리치 클라이언트와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두 개가 있었다면 PWA라는 프로그레시브 웹 어플리케이션 살짝 씬 클라이언트 느낌의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제공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버전 11.5의 뉴피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흐름과 관련해서 일부 변경된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임타임 버전 11에서 주요 테마라고 할 때 저희가 요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사용자 경험 부분은 기존 뭐 클래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전통적인 메신저에서 새로운 최신의 어떤 최근의 메신저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신 IT 기술이 적용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미팅 서버가 동작하는 것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존의 이제 아키텍처에서 새롭게 바뀐 아키텍처들은 최신 IT 기술들이 적용되어져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가장 크게 아마 서비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설치나 구성, 아키텍처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전 IBM 시절의 세임타임 서버를 설치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100%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설치하는 구성 요소가 대폭 줄어들었고 시간은 제가 볼 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간소화되었다. 뭐 그런 부분에 TCO 절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주요 테마가 있는데 사용자 경험을 제가 아까 클래식한 메신저에서 뭐 최신의 어떤 트렌드를 담은 메신저라고 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클래식한 이전에 우리가
메신저라고 이야기할 때는 메인이 되는 화면이 사실 버디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등록을 해둔 버디 리스트를 중심으로 대화가 시작되고 협업이 시작되는 게 가장 전형적인 메신저였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퍼블릭하게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메신저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툴들을 보면 그 메인 화면이 버디 리스트라기보다는 실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화 목록 창이 이제 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전에 어떤 그 메신저에서 새로운 어떤 메신저의 모습을 탑재를 했다라는 거고, 그게 세임타임 버전 11부터 PC 기반의 리치 클라이언트건 또는 웹 기반의 웹 메신저건, 더 나가서 이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제공되는 메신저에서도 공히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크게 변경된 부분이 세임타임 프락시 서버를 통해서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세임타임 프락시 서버가 웹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담당하는 이 프락시 서버가 크게 대폭 바뀌었다, 향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도 안드로이드 쪽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 쪽에 들어가시면 세임타임 검색을 하셔서 그 앱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뭐 저기 별도로 제공된 설치 파일들 이용해서 내부에 구성하신 후에 접근하시면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임타임 버전 11에서 11.5로 가는 그 사이에 크게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 미팅이 이제 새롭게 제공되는 거죠. 물론 기존에도 세임타임에 미팅이라는 요소는 있었지만 지금 버전 11.5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많은 그 아키텍처적인 부분이나 완전히 새롭게 탄생을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정도예요. 이미 이제 제가 별도 웨비나에서, 이전 웨비나에서 세임타임 미팅이 오픈소스 GC라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탄생을 했고 웹 RTC 기반으로 기술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최신의 어떤 웹브라우저 속에서도 최대한 많은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리 이미 오픈소스 기반으로 GC 쪽 프로젝트는 인정을 받고 있는 탑 한 5, 6 정도 수준의 웹 컨퍼런스 솔루션으로 뭐 평판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세임타임 HCL이라는 브랜딩을 입히고 세임타임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임타임 미팅과 관련해서는 자그마한 팀 단위부터 부서나 전사, 화상회의, 미팅, 온라인 미팅을 위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존에 지금 아까 제가 버전 11 그리고 현재 10월 기준으로 프리 릴리즈 버전 11.5 그리고 하반기 연말에 버전 11.5 정식 버전 이렇게 출시가 되는데, 조금씩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라이브 스트림이라든지 레코딩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파이어폭스 지원하는 것부터 미팅 리스트 목록에 대한 어드민 관리 기능까지 점점 하나씩 또 추가가 돼서 아마 연말에 11.5에서는 많은 기능들이 포함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라이센스 부분은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근데 기본적인 라이센스에 이런 모델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차트 3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하나 정도만 제가 가져왔고요. 그 부분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기존에 지금 라이센스 모델이라고 해서 상단에 2가지가 있어요. Same Time Limited User라는 게 있고 Same Time Complete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Same Time Limited User라는 거, Same Time Limited User라고 하는 게 요 부분인데, 자, 리미티드 유저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무료로 제공되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라이센스인데 조건이 당연히 있겠죠. 그냥 무료가 아니라 노츠 도미노 쪽에 인타이틀먼트가 되어져 있다, 즉 번들링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츠 도미노 유저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져 있다면 그 라이센스에 한해서 동일한 수량의 세임 타임에 제한된
기능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요 제한된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아래쪽에 요만큼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요만큼을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의 라이센스고, 그다음 여기 컴플리트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메신저와 미팅 모든 서비스 요소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 아래쪽에 물론 요렇게 모든 요소라고 하는 부분의 기능들은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 미팅 전부 다 쓸 수 있는 라이센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향후라고 하면은 버전 11.5가 정식으로 출시되는 하반기 연말 정도에 정식 출시가 되면서 아마 11월 지금 예상하는 거는 11월 11일 뭐 그때쯤 아마 어나운스를 할 것 같은데, 그때쯤에는 약간 개념은 거의 똑같은데 이름이 좀 바뀌어요. 아까 인타이틀먼트로 붙는 부분이 리미티드 유저라면은 그거는 이렇게 인타이틀먼트 to HCL same time 이렇게 바뀔 거고요. 개념은 똑같아요. 그리고 컴플리트라고 해서 메신저 미팅을 모두 쓸 수 있는 라이센스는 same time 프리미엄으로 이름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인타이틀먼트로 무료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라이센스를 비용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프리미엄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ame time 11.5와 관련해 가지고 미리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사용자 입장에서 설치라든지 구성 이런 작업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등록만 하고 가입만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세임타임 미팅 웨비나 참석을 하셨잖아요. 미팅을 생성하고 미팅에 참석하고 기능들을 하나씩 눌러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세임타임 미팅 버전 11.5 프리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는 가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가입하는 절차는 1단계, 2단계, 물론 핵심은 2단계예요. same time meeting 프리뷰 등록이라는 저 URL을 통해서 간단하게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해보니까 HCL 고객 관리 시스템에 고객 정보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여러 지금 협력사분들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세롬, 코디얼, 뭐 KMS랩, TCC, INS 등등등등 있으면 거기에 소속으로 본인이 회원 가입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데가 1번의 링크를 달아둔 저곳에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저기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래쪽 2번에 프리뷰 등록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아마 등록이 뭔가 실패? 뭐 안 된다라고 아마 메시지를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위에 1단계에서 고객 정보 등록을 하시고 2단계에서 프리뷰 등록을 하시면 아마 메일이 와서 마지막 액티베이션 해서 본인 계정으로 프리뷰, 세임타임 프리뷰 사이트에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프리뷰 프로그램이고요. 요거는 이제 프리뷰 프로그램은 설치 구성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오퍼링은 프리 릴리즈라는 이름으로 세임 타임 미팅 프리 릴리즈 버전 11.5인데, 요거는 직접 이제 설치를 해서 관리자 기능까지도 충분히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오퍼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소프트웨어 파트너 팩이 신청이 되어져 있다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코디얼, 세롬, TCC, IN, 잠깐, 코디얼하고 세롬 두 군데는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나머지 협력사분들도 테크앤아이까지 세 군데는 제가 확인을 했었고, 혹시 나머지 협력사분들도 본인 회사의 어카운트로 해서 소프트웨어 파트너 팩을 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HCL 소프트웨어 전체, 그러니까 디지털 솔루션즈의 제품뿐만 아니라 HCL 소프트웨어 모든 제품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얻으시게 되고, 그러면 플렉스넷에 설치 파일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치 파일 중에 지금 요 same time 프리 릴리즈라는 이름으로 보이시죠? 저 부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고객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고객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미 오퍼링에 대해서 요거를 어나운스 한 지가 한 2달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오퍼링을 통해서 무료 트라이얼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물론 작성하는 부분은 협력사를 통해서 저희 HCL 쪽에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트라이얼 개념으로 해서 프리 릴리즈 요 영원 계약서, 오더 주문서 이런 것들을 발부를 해서 사용 그 고객사에서도 마찬가지 플렉스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좋은 점은 11월 말까지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세임타임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이후에 정식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그 정식 버전을 유상으로, 그러니까 무료로 일정 기간 사용해 보고 유상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 이제 간단하게 지금 뭐 영업적인 부분 라이센스라든지 트라이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설명을 드렸고, 테크니컬하게 몇 가지 또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세임타임 11.5, 물론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프리 릴리즈로 보시는 게 맞고요. 11.5로 가더라도 이 부분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구성 요소 부분만 볼게요. 첫 번째, 리치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PC 기반의 메신저 클라이언트가 접근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 커뮤니티 서버, 세임타임 커뮤니티 서버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persistent chat storage, 아까 제가 세임타임 버전 11로 가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기능 중에 하나가 persistent chat이라고 했고, 그 대화 이력들을 서버 사이드에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몽고DB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웹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 쪽은 세임타임 프락시 서버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요거의 미들웨어는 텀캣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팅 쪽, 세임타임 미팅 서버, 오디오 비디오 기능을 포함한 세임타임 미팅 서버는 오픈소스 GC 기반으로 제공되고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에서 동작을 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 컴포넌트는 4가지,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플로지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치 클라이언트 부분, 리치 클라이언트는 세임타임 커뮤니티 서버에 접근을 해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웹하고 모바일 쪽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세임타임 프락시 서버 쪽에 접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persistent chat에 대화 이력이 저장되는 부분은 몽고DB에 저장된다. 그리고 이제 LDAP 부분은 기존의 그루베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미노 기반의 그루베어라면 뭐 도미노 LDAP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LDAP 버전 3 표준을 지원하는 어떠한 그 LDAP 디렉토리도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또 도미노 주소록, 요 커뮤니티 서버 아래에 도미노가 깔려 있잖아요. 그럼 그 도미노에 있는 주소록, 네이티브 주소록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LDAP을 쓰던 네이티브 주소록을 쓰던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미팅까지 추가가 되면 기존 구성은 똑같은데 요 윗부분에 미팅 쪽만 새롭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을 기반으로 또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미팅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고, 미팅 서버는 도커 기반이나 또는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환경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뭐 예전보다 훨씬 간단해진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아직 이제 스펙과 관련해가지고 뭐 대략적으로 제가 자료가 없을까 싶어서 요걸 꼭 하나 좀 찾아서 집어 넣었는데, 8코어, 8 CPU 코어, 그 다음 32기가 램, 그 다음 스토리지 용량은 사실 레코딩 파일이 얼마나 많이 저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거는 좀 가변적인 거니까. 근데 이제 8코어 32기가 정도 되는 머신 장비에서, 물론 이것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가상화된 장비냐 피지컬한 물리적인 장비냐 요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단은 피지컬한 장비 기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40개의 미팅, 액티브 미팅, 그리고 130명 정도, 한 200명 정도까지도 좀 뭐 보수적으로 보면 130명 정도인데 한 200명 정도까지도 봐도 될 거는 같아요. 액티브 유저 기준으로 핸들링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스펙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환경에서 제가 뒤에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운영 환경에서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도커 기반으로 하게 되면 제약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근데 설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무래도 도커보다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갔을 때 몇 개의 컴포넌트가 더 설치가 되고 또 그 영역이 좀 익숙치가 않으신 경우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도커 기반으로 내부에서 협력사 내부의 뭐 구성원들은 충분히 이 숫자를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내부에서 먼저 도커 기반으로 구성을 해보시고 실제 이제 고객사에 할 때는 쿠버네티스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단계별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새로운 기술 기반은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몽고DB나 톰캣이나 도커, 쿠버네티스 요런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아무래도 나오니까 요것들을 좀 기반 기술은 좀 습득을 해 주셔야 설치를 하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차트가 있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제 가상화 환경, 그리고 오른쪽이 컨테이너 환경. 근데 가상화 환경에서도 보시면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이 있고 VM웨어 ESX 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보통 사용자들의 PC에서 동작하는 가상화 환경이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관리 그 서버까지 제공하면서 VM웨어를 운영하는 게 ESX고. 그럼 그거랑 똑같은 관점에서 연결해서 보면 도커의 그 개념을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의 어떤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눅스 서버가 있더라도 거기에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만들고 미팅 서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VM웨어 워크스테이션 레벨이다. 그리고 고객사에서 운영 환경으로 서비스를 할 때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서 제공하는 게 VM웨어 ESX 환경이다. 이런 개념 정도로 해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되고 도커와 쿠버네티스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각자 따로 정보를 좀 습득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 가이드 자체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도커 기반으로 아직 쿠버네티스 쪽은 가이드를 아직 완성이 덜 된 것 같고 도커 쪽으로는 이제 가이드 자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좀 따라가면서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팅 서버 설치와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도커 기반으로 설치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프로세스가 있어요. 한눈에 보셔도 쿠버네티스에는 몇 개의 그 컴포넌트가 조금 더 설치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이제 미팅 서버 설치하기 전에 당연히 커뮤니티 서버와 프락시 서버 준비사항 부분에 same time 11.5에 커뮤니티 프락시 서버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만 되고 당연히 두 개가 연동돼서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왼쪽에 도커 기반으로 설치를 할 때는 도커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될 거고 이게 끝이에요. 도커 환경만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물론 도커 환경 만드는데 스텝이 조금 있겠지만 도커 환경만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same time 미팅 서버 설치 파일이 zip 파일로 묶여져 있는데 이걸 풀어주고 그 다음 그 설치 파일 풀린 거 안에서 env 파일에 몇 가지 변수들의 값을 수정해주고 마지막으로 인스톨 런을 돌리면 끝이에요. 뭐 물론 이제 설치는 끝이고 설치 후에 아래쪽에 보시면 설치 후 작업으로 요거를 미팅 서버 설치 끝나고 나서 미팅과 커뮤니티를 연결한다든지 미팅과 프락시 서버를 연결한다든지 요런 작업들이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수행이 되는데 요런 작업들만 하면은 무난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도커 기반으로 PC나 서버 환경에다가 도커 환경을 만들고 same time 미팅 서버를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쿠버네티스는 현실적으로 사실 온프람 그러니까 로컬 환경에 물리적인 서버에다가 쿠버네티스를 여러 대의 그 물리적인 서버 환경에다가 또는 여러 대의 가상화 서버 환경에다가 쿠버네티스 구성을 하고 하는 부분이 좀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쿠버네티스는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실 쿠버네티스 환경을 요청해서 받으면 되니까 그럼 그 안에 이제 쿠버네티스, 헬름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툴들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세임타임 설치 파일 언집시키고 그다음에 이미지 로딩하고 그다음 몇 가지 이제 환경 변수들 수정하는 부분들 들어갈 거고 마찬가지 인스톨하는 단계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도커 환경이냐 쿠버네티스 환경이냐에 따라서 세부 과정은 조금 달라지지만 전 준비사항, 후 작업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살짝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영업적인 거,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좀 다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설치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할 6, 7가지 팁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설치 요 환경은 제가 아마 각 협력사별로 세임타임 관련한 담당자분들에게는 별도로 VM웨어 이미지들을 또 제공을 해드린 게 있는데 요거는 VM웨어 이미지를 활용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물리적인 장비에다가 뭐 가상화 장비라도 상관없고요. 장비에다가 로컬로 온프람으로 세임타임을 설치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그 가이드 부분도 이미 이제 제가 여기 뭐 링크 달아두기도 했지만 인터넷상에 잘 또 정리를 그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설치해서 따라가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가 만들어져 있어서 일단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전체 과정이나 세부적인 어떤 그 주의할 부분들이 거기에도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과정을 이해하시는데 요 세임타임 그 링크 따라가셔가지고 세임타임 커뮤니티 프락시 서버 설치하는 과정이 있고 파일이 2개일 거예요. 아마 이분 그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하나는 세임타임 채팅하고 채팅 서버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미팅 서버 설치하는 거, 이거 2가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2개의 파일에다가 직접, 그러니까 설치를 하지 않으실 분들은 저 2개만 보고 그냥 눈으로 한번 가볍게 따라 읽어가면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본인이 직접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저는 이제 저런 가이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정석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링크 보이시죠? 제품 도움말 부분 요 내용을 필히 꼭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부분은 요 내용들을 따라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세임타임을 설치하기 위해서 아까 persistent chat storage가 몽고DB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몽고DB 버전이 3.0부터 지원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버전 11, 그 다음 버전 지금 11.5 프리 릴리즈, 그리고 앞으로 정식 버전 11.5가 출시되는 이제 이런 과정상에서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또는 아마도 지금 버전 11.5가 출시될 때도 마찬가지 몽고DB 버전의 최신 버전은 4.2X 버전이 될 것 같은데 3.0대 버전보다는 4.0대 버전을 추천을 드릴게요. 뭐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4.2.X 버전,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4.2.9 버전이었던가 8 버전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고DB 버전은 꼭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추천을 한다면 4.2.9 버전 또는 4.2.x의 최신 버전. 왜냐하면 4.2대 버전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의 수동으로 몽고DB와 관련해서 관리자 설치하시는 분이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자동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설치 과정들이 아마 앞에 아까 그 알레스라는 분이 PPT로 만들어진 그 내용에도 몽고DB 설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수동으로 뭔가 작업하는 부분들의 일부가 자동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단계가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몽고DB 설치하는 과정은 여기 지금 있는 도움말 부분을 보시고 링크 제가 걸어둔 이 도움말 부분을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뭐 나머지 이제 몽고DB에 대한 환경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알레스 님이 만든 그 자료를 보고 하셔도 되는데 설치 부분만큼은 여기 제품 도움말을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세임타임 커뮤니티 서버나 프락시 서버가 현재 시점 기준으로 최신 버전은 세임타임 버전 11의 픽스팩2예요. FP2. 그래서
지금 미팅 서버가 프리 릴리즈 버전 11.5잖아요. 이거랑 연동해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ame time 커뮤니티와 same time 프락시 서버는 버전 11에 FP2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FP1이나 또는 버전 11 그냥 그 버전만 하게 되면 요거는 same time 커뮤니티와 프락시 서버만 동작을 하게 되고 미팅 서버와는 연동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미팅 서버 프리 릴리즈 버전 11.5랑 연동해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와 프락시 서버를 버전 11에 픽스팩 2 버전을 설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제가 요 카피 떠놓은 화면은 그 알레스 분이 만든 자료에 나와 있는 설치 패키지인데 요거는 이제 이전에 이제 커뮤니티와 프락시 서버를 설치하다 보니까 버전 11에 FP1, FP2 업그레이드하는 과정까지 잘 포함은 해두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업그레이드 필요 없이 바로 한 번에 버전 11의 픽스팩 2를 그냥 파일 하나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굳이 버전 11 설치하고 FP2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설치하시는 분은. 물론 이미 이전에 버전 11을 그러니까 same time 커뮤니티와 same time 프락시에 대한 버전 11을 설치해서 구성해둔 환경이라면 픽스팩2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설치 안 하고 처음 설치한다 그러시면은 그냥 버전 11에 픽스팩2를 바로 한 번에 설치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탭은 몽고DB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요거는 오히려 알레스 분이 만든 그 가이드가 더 정확하게 되고 동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몽고DB 설치를 끝내고 나면은 컨피규레이션 작업을 몇 개를 해야 되는데 same time 커뮤니티와 same time 프락시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 변수 중에 하나가 FQDN, Fully Qualified Domain Name이라는 소위 저희가 인터넷에서 접근할 때 쓰는 com 이런 이제 그 URL 부분 있잖아요. 그 FQDN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IP라든지 또는 그냥 서버 호스트 네임으로 하면은 100% 동작 안 해요. 꼭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FQDN으로 동작하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몽고DB 쪽에서 컨피그레이션 파일 안에 뭐 I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핑해가지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여기에 bind IP all equal true라는 이 값으로 해서 네트워크 그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해주셔야만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게 그 적용이 되고 동작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도움말 문서에서는 저기에 IP랑 FQDN을 매핑하는 방식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마 조금 지금 저희 테스트 그러니까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동작을 잘 하질 않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던 거를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몽고DB 설치하시고 컨피그레이션 하실 때 꼭 기억해 두시고 옳은 true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 부분이 두 번째 팁이고요. 세 번째 팁은 요거는 그냥 오타 부분을 미리 그냥 알려드릴게요. 또 이게 오타 부분이라서 좀 잘못 적으면 또 이상하게 동작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몽고DB 끝내고 커뮤니티 서버 끝내고 나서 same time 프락시 서버를 설치할 때 프락시 서버 설치 과정 중에 뭐 이렇게 인풋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same time 프락시 서버 설치할 때 이 프락시 서버가 몽고DB하고 연동을 하는 과정을 커넥션을 맺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몽고DB 어드민의 유저네임, 몽고DB 어드민의 유저 패스워드 요 두 개가 이제 값이 있는데 가이드 상에서는 지금 same time 유저의 S가 대문자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또 비밀 대소문자가 또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same time의 S 부분이 소문자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유저만 U자만 대문자로 되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 비밀번호는 same time이고 물론 이제 요거는 앞에서 이제 그 몽고DB 설치할 때 환경에서 저런 아이디 패스워드를 지정을 한 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니까 기본으로 설치를 하셨으면 요 과정대로 오시면 되고 혹시 앞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바꿨으면 그 바꾼 값을 가지고 요 프락시 서버 설치하는 단계에서 값을 인풋을 넣어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팁 네 번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팁에서 요 부분은 뭐 살짝 그 가이드에 있는 내용과 실제
그 XML 파일이었나? 그 파일을 열어서 볼 때 일부분이 약간 혼동을 줄 여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요건 짚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화면을 가져왔는데, 뭐냐면 프락시 서버 설치하고 나서 컨피그레이션 환경 설정 좀 이제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same time 프락시 서버가 설치되면 통계 기반으로 웹으로 이제 HTTP나 HTTPS로 서비스를 하게 될 텐데, 포트가 8080이고 그 다음에 8443이에요. 그러니까 HTTP는 8080, HTTPS는 8443.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80 포트 많이 쓰고 443 포트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HTTPS로 서비스를 하니까 더욱 이제 443 포트가 중요하고, 물론 나는 변경 안 하겠다, 나는 이 포트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포트가 80에 443이니까 그거를 바꿔주는 부분에 단계가 있어요. 그 과정을 가져왔는데,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프로토콜 부분이 HTTP 버전 1.1로 지금 나와 있고, 거기에 8080에서 80으로 이제 이걸 수정을 해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뒤에는 이제 843은 443으로 해라. 근데 실제로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임타임 프락시 서버 쪽에 XML 파일 안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찾아가서 보시면 OSGI 버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름으로 살짝 다르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르게 나와 있어도 그 부분은 똑같이 8080 이 포트 변환하는 작업은 똑같으니까, 혹시나 HTTP 버전 1.1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 이름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도 그 항목이 맞으니까 포트 변경은 그곳에서 가이드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팁은 이제 그럼 프락시 서버까지 다 끝나고, 프락시 서버와 커뮤니티 서버, SSO 엮어가지고 뭐 대화도 해보고, 퍼시스턴트 챗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웹 메신저에 올라온 내용이 리치브 클라이언트에도 올라오는지,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테스트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서버 설치로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럼 미팅 서버 설치로 들어갈 때 이제 아까 제가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먼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도커 컨테이너 설치를 할 때 도커 컴포즈 쪽 컴포넌트를 설치를 하는데, 요게 가이드에서는 왼쪽에 보시면은 1.26.2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컴포즈 버전이. 근데 아마 저걸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저게 아마 최신 버전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또는 10월 요거 제가 웨비나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1.27.4 버전이 최신 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URL을 그대로 카피해서 입력을 해주셔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가급적 최신 버전을 확인하시고 그 최신 버전으로 링크를 넣어주시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요 과정을 차트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도커 컨테이너 환경 만들고, 세임타임 미팅 서버에 컨피그레이션 몇 개 수정하고 인스톨 돌리면 미팅 서버 설치는 끝이에요. 한 10분 정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그럼 이제 설치가 끝나고 나면은 사후 작업으로 연동하는 작업, 미팅 서버를 커뮤니티와 연동해야 되고, 미팅 서버를 프락시 서버와도 연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커뮤니티랑 연동하는 그 단계에서 요것도 아마 XML 파일이었나? XML 파일 안에 들어가셔서 팔리시 관련해서 그 값을 0으로 되어져 있는 걸 1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좀, 그러니까 약간 실수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요건 가져왔는데, 그 XML 파일을 열면은 im.meetingsenabled라는 항목을 딱 검색해서 첫 번째 저거 치고 딱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값을 0이 아닌 1로 교환하고 저장하고 뭐 진행을 또 뒤에 했어요. 그럼 동작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요 XML 파일 안에 구성이 전반부에는 동일한 환경 변수가 있지만 주석 처리가 돼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실제 동작하는 파트는 하단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im.meetingsenabled라는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검색 결과에 나오는 상단에 존재하는 거는 전체가 주석 처리가 되어져서 설명하는 내용에서 샘플로 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는 두 번째 검색 결과에 나오는 후반부에 하단에 있는 im.meetings enabled라는 변수의 값을 0이 아닌 1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 그 내용을 전체 그 XML 파일 구성이나 이걸 모르고 그냥 첫 번째 검색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값을 바꿨는데 뭐가 이상하다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주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세임타임 설치 관련해가지고 도커 쪽에서 아까 제가 이제 미팅 서버의 경우는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컨테이너 환경을 도커 환경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리눅스 OS에 있는 호스트 파일을 참조하지 않고 도커 쪽의 야물 파일에, 그러니까 야물 파일 안에 있는 어떤 설정을 통해서 FQDN을 인식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팅 서버 설치하고 나서 도커 대시 컴포즈 야물 파일을 열어가지고 저 안에 extra underbar host라는 그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신저 서버 쪽에 URL, 그러니까 이 fully qualified domain name 땡땡, 그 다음에 IP 요 값을 넣어 주셔야 정상적으로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미팅 서버가 저기 커뮤니티 서버나 또는 프락시 서버 쪽을 인식을 해서 연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여기는 지금 보시면 쌍따옴표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 닫고 열고 부분이. 근데 이게 쌍따옴표로 돼서 저장하게 되면 제대로 우리가 그 FQDN을 결과값을 확인을 했을 때 엔지닉스 쪽에 이제 그 나오는 값이 뭔가 이상해요. 제대로 인식이 반영이 안 돼. 그래서 저거를 쌍따옴표가 아니고 싱글 쿼테이션으로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동작을 하더라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요것도 적어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있나? 요거 이제 중요한 거는 미팅 서버 다 끝나고 나서 커뮤니티 서버와 프락시 서버하고 연동을 했는데 뭔가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나서 로그를 열어서 보니 저런 식의 에러 로그가 있는 거예요. 뭔가 토큰 어센티케이션, 싱글 사인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미팅 서버가 프락시 서버나 저기 커뮤니티 서버하고 연동해서 SSO 싱글 사인온은 JWT 세션을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설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에 나와 있는 거대로 따라 하셨으면 설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윈도우즈 환경에 커뮤니티 서버나 프락시 서버가 설치되어져서 동작을 한다면,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와 프락시를 윈도우즈 서버 위에다가 한 곳에다가 한 서버에다 다 설치를 했거든요. 윈도우즈 서버 OS라면 반드시 MS 비주얼 C 그 런타임 모듈을 꼭 OS 레벨에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저기 제가 링크 걸어둔 저거 뭐 32비트, 64비트 다 설치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설정이나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OS 환경에서, 특히나 윈도우즈 OS일 경우에 반드시 MSVC 쪽 그 롱타임 모듈을 설치를 해줘야만 제대로 JWT 토큰이 생성돼서 인증에 오류가 없이 동작을 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나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미팅 서버를 설치하고 나서 연동을 하는데 계속 오류가 나서 보니까 요런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있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설치를 끝내고 연동도 다 끝내고 저런 싱글 사인온의 토큰 어센티케이션 에러도 없는데 뭔가 정상적으로 미팅 쪽에 로그인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뭐가 이상한지 또 로그 뒤지고 확인을 해보니 타임존이 이제 다른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아마 설치 관리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서버 간에 뭔가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OS 타임이 달라진다든지, 또는
그게 도미노에 저희 영향 미치면서 싱글 사인온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 이런 경우들이 정말 드물게 있었잖아요. 있었던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OS 상에 저희가 그러니까 OS 상에 타임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쪽에도 타임존이 있어요. 그럼 그 컨테이너 쪽의 타임존이 이 OS 거를 그대로 가져가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same time 미팅 서버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컨테이너 안에 타임존 정보가 아메리카 뉴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2-3시간, 13시간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수정을 해줘야 되고, 그 수정을 해주는 부분이 .env 파일 안에, 그러니까 미팅 서버 설치된 곳에 .env 파일 안에 타임존의 인포메이션을 아시아 서울로 변경하고 도커 컨테이너만 재시작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OS의 타임존하고 동일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제일 간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OS 로컬 호스트 파일의 정보를 가져다가 도커 컨테이너가 물고 올라가도록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복잡해 보여서 이게 더 간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해서 설치하는데 성공을 했고,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이제 설치를 또 해보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기존의 알레스 분이 만든 가이드 제품의 도움말 2개를 미리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지금 여기 팁으로 정리해 놓은 한 6, 7가지 정도의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아마 처음 하시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버전 11.5가 끝나고 나면 아마 버전 12, same time 버전 12가 출시가 될 텐데, 버전 12는 오늘은 뭐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완결판이 되는 게 버전 12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버전 11까지가 same time 채팅, 메신저의 기능에 좀 포커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버전 11.5는 미팅. 그럼 이제 채팅과 미팅, 메신저와 미팅이 2가지가 이제 버전 11.5까지 가서 어느 정도 완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연동 부분으로 넘어가니까 버전 12에 지금 이 기능 목록을 보시면 주로 뭐 텔레포니 연동이라든지, 또는 SDK나 API를 통한 연동이라든지, 또는 HCL의 디지털 솔루션즈의 다른 소프트 제품들, 뭐 도미노 커넥션즈, 벌스 뭐 등등 다른 제품하고 연동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시스템들과의 연동 부분을 좀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게 버전 10이에요. 그래서 버전 11은 메신저, 11.5는 미팅, 버전 12는 연동. 이렇게 해서 완결판이 되는 그런 로드맵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길게 이야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웨비나에서 제가 전달할 내용은 마쳤고요. 일단 제가 미팅은 종료를 할게요. 레코딩 종료를 하고